안녕하세요. 보건간호학개요에서 보건교육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론과 문제가 같이 있는 프린트물이에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보건교육 내용을 교재 거를 다 본다, 지금 다 본다라는 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이 프린트만 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습득해서 시험에 가신다면 보건교육 문제도 많이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문제부터 풀이를 해 볼게요. 질병의 3차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은이에요. 1번 문제가. 그래서 3차 예방. 우리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지난,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린 건데요.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차 예방의 정의를 보면 건강 유지를 위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질병 예방, 보건 교육, 생활환경 개선, 안전관리, 예방접종, 산정간호, 식생활 개선 등을 하여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 예방 정의를 본다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고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예방엔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초기에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이 우리 2차 예방에 속합니다. 그럼 3차 예방의 정의를 본다면 3차 예방은 병에 걸린 후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자 재활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복귀의 목표를 가지는 행위이고 자녀 기능을 최대화시키고 재활활동, 물리치료, 작업 교육 뭐 이런 것들 있죠. 작업활동 그리고 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활동들이 3차 예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3차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은 이게 문제였죠. 3차 예방. 그러면 영유아의 예방접종. 이거는 영유아의 예방접종은 우리 1차였어요. 학령기 구강관리도 1차. 뇌졸중 환자의 재활은 3차. 성병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법 1차. 당뇨병 환자의 철저한 식이요법 2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3차, 3번이 정답이죠. 2번 문제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는 우리가 보건교육 내용을 이제 선정하려고 해요. 어떤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보건교육 계획의 원칙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건교육 계획의 원칙에서는 우리 보건교육 계획은 보건사업 전체의 일부분으로 수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보건사업 전체 속에 우리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보건교육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대상 지역사회나 대상 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도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주민의 요구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주민의 요구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교육을 받는 사람을 피교육자라고 하죠. 그래서 피교육자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정답 5번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출에서 계속 다뤄졌던 문제였고요. 우리 이거를 틀린 답으로 만들면 이 피를 지우고 교육자의 흥미와 관심 이렇게 돼요. 피를 지우고 교육자의 흥미와 관심? 맞다고 했는데 어설프게 공부하면 거기에 정답 이렇게 찍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출제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를 본다면 피교육자, 교육을 받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가장 우선 시해야 한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거기에 함정을 꼭 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틀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육 계획의 원칙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대상 주민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종교, 전통, 습관, 행동, 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상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해야 하고요. 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보건관계직원과의 다른 요원 사이에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하고요. 보건관계요원은 교육의 방법, 매체 사용법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 경비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교육 계획의 원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보건교육 후 반드시 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그 평가 토대로 재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육 계획 시에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자에게 있어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교육에도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되고요. 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쓰여야 하고요. 전체 보건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처음부터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지역사회 진단이 필요하고 보건교육 계획에는 주민 참여를 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는 풀어봤죠.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는 피교육자의 흥미와 관심이었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교육 그 실시 절차를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 실시 절차는 처음에는 교육 환경 조성을 하죠. 교육 기자재 사용 준비와 장소 준비를 하고 우리 도입 전개 종결은 정말 중요해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심적인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도입 단계는 대상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 집중하고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단계이고요. 전개 단계에서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단계이며 강의 본론을 실제로 전달하고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교육을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이 단계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며 습득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실질적인 교육은 우리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답 2번이죠.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죠. 에이즈 감염이 의심이 되어 보건소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건교육 방법은이에요.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밀 유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방된 상태에서 뭔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우리가 개별 상담을 하는 게 개별 상담이나 개별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개별 상담 3번이 정답입니다. 강의, 시범, 현장 견학, 분단 토의에 대해서 한번 밑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교육 방법에서 강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피교육자에게 직접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일방적인 전달 방법이며 평범한 교수법이죠. 시범은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 투석 관리나 배획하는 방법 연습하기 위한 보건교육에 사용이 되고요. 현장 학습은 학습 장소를 일정한 장소가 아닌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관찰을 통하여 목표한 학습을 유도하려는 방법, 실생활에서 적용이 쉽습니다. 현장 견학. 그리고 분단 토의는 전체를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를 하게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종합하는 방법이 분단 토의예요. 각 분단은 6명에서 8명이 알맞고요. 상호 의견을 교환한 후에는 전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방법, 보건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5번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주사법을 교육하기 전에 환자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했대요. 이는 학습자의 어떤 영역을 준비하는 준비 상태를 사정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체 활동이 자유로운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신체적 준비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우리 밑에 표에 있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학습자 요인에서 학습자 준비, 지적 능력, 그리고 학습 전략, 학습 동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각, 그리고 심리적인 개인차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학습자 준비에서는 신체적인 준비, 정서적인 준비, 경험의 정도와 그런 지식 정도가 이 학습자 준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체적 준비가 우리가 정답이었죠. 지난 23년도 우리 3월에 시험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인슐린 자가주사 시에 시력장애나 손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확인하는 거죠. 이 정서적 준비는 불안하거나 동기화이거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문화적 배경과 대체 능력은 우리 경험 정도를 확인하는 거고, 지식의 정도, 현재 학습 정도와 장애 요인이죠. 학습 장애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 능력에서는 지능의 관점, 그리고 선수 능력의 관점, 학습된 능력의 관점에서는 지능의 관점은 개인의 유능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사전에 학습되어야 있어야 하는 능력도 파악해야 하며, 교육 내용과 수업을 중개하는 개념의 그런 학습된 능력의 관점에서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전략에서는 자신의 학습 관리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도 파악해야 하고요. 학습 동기도 우리 학습자의 흥미 유발이나 태도 행동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 또한 파악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지각, 자신의 능력이나 성격 태도 등 모든 것에 대한 견해도 알아봐야 하고, 심리적인 개인차도 성격이라든지 인지 통제나 인지 양식 같은 것도 우리가 함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학습자들이 신체적으로 자유로운지, 정서적인 안정된 상태나 지식의 정도나 학습 동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 심리적인 개인차는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이 분에게 교육을 했을 때 그런 장애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야지 교육의 효과가 높아진다 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건교육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고 6번 볼게요. 보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포괄적으로 작성한다. 교육 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제한한다. 교육 내용 선정 시 교육자의 흥미도를 우선 교론한다. 아니죠. 피교육자의 흥미도를 우선 고려한다. 이 지문 오답으로 많이 내려. 피라는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피교육자의 흥미도를 우선 고려해야 되죠. 그리고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옳은 거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에 대한 그런 이론을 설명을 드린다면 해설을 볼게요. 교육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교육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작성한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 대상 주민이에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제한한다. 이것도 2번 지문도 틀린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 시 우리 세 번째 보면 교육 내용 선정 시 피교육자의 흥미, 요구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피교육자죠. 그냥 교육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피교육자 또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교육의 내용의 진행 방향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행을 해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보건교육에 대한 설명 옳은 것 3번이 아니죠. P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4번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볼게요.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 교육을 해야 할 성과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우리도 평가도 되게 다양했죠. 평가 기준에 따른 형태와 교육 활동에 따른 형태, 그리고 환경 평가에 따른 형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형태는 우리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죠. 우리 시험이 지금 절대평가죠.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지향하는 평가입니다. 미리 도달할 목표 설정을 하고 교육 실시 후에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60점 맞았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평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추어 기준보다 높다 낮다를 판정해서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평가 집단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때 내가 1등이면 이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기준을 설정해서 이 이상을 어, 평가하는 거, 얼마나 성취했나 이런 것들을 이 기준에서 높다, 이 기준에서 낮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가 방법을 본다면 교육 활동에 따른 평가가 있어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이 집 1년도 상반기에 절대평가 나왔고, 진단평가 나왔고, 형성평가 나왔고, 총괄평가 나왔죠. 이 평가, 이 표는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진단평가를 본다면 교육 활동이 시작되는 초기 상태에 실시하고 보건교육 실시 전에 이분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진단을 내려서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진단평가를 합니다. 형성평가는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를 파악하고 수업이 아직 유동적인 시기에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해요.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형성평가고요. 총괄평가는 학습 과제나 교육 내용이 다 끝난 다음 실시하고요. 학습 그 대상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입니다. 그리고 밑에 계속해서 볼게요. 환경 평가에 따른 평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투입평가, 과정평가, 그리고 성과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운영 주체자의 역량을 검토하고 교육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전략과 그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투입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과정평가는 실천계획, 실천 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과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성과평가는 교육 과정 실행 효과를 측정하는 게 성과 평가예요. 교육 과정의 실행 효과. 그럼 우리 금연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금연 시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성과 평가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이 성과 평가가 어떤 거냐 이거 물어본 거죠. 흡연 청소년에게 금연 교육 후 해야 할 성과 평가 항목으로 오른 것은 아까 금연 시도율이겠죠. 그래서 우리 음, 교육 과정 실행 효과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연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5번이 아니라 우리 금연 시도율 1번입니다. 성과 평가. 그럼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8번 볼게요.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 관리하고 배액하는 방법 연습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보건교육을 하려고 할 때 적합한 방법이에요. 보건교육. 우리 복막투석 관리할 때 우리 배액하는 방법 연습하는 것은 어떤 교육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시범이죠. 시범을 보이고 잘 하는지 보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강의는 지난 문제 풀 때도 위에 문제 풀 때도 했는데 피교육자에게 직접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일방적인 전달 방법, 평범한 교수법이 강의이고요. 그리고 시범은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 관리, 배액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연습하기 위한 보건교육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이 2번 시범이었고요. 현장 견학은 학습 장소를 일정한 장소가 아닌 실제 현장으로 옮겨서 직접 관찰을 통하여 목표한 학습을 유도하려는 방법, 실생활에 적용이 쉽고요. 그리고 집단 토의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집단 내 참가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의문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호 교환하고 결론을 내리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 집단 토의입니다. 그러면 배심 토의는 다른 말로 패널 토의라고도 해요.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모두 토론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하는 방법이에요. 배심 토의,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하는 방법, 배심 토의, 패널 토의라고 하고요. 분단 토의는
분단 토의는 전체를 몇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를 하게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 종합하는 방법. 면담은 개별 교육. 우리 에이즈 환자분들 개별 면담하면서 개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면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 보건교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9번 문제 풀이할게요. 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때 옳은 것은 입니다. 유치원생에게 1번 보세요. 교육자의 흥미 틀렸죠. 여기 피교육자의 흥미를 고려해야 하고요. 2번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 애기들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 유치원생에게 해당되지 않죠. 교육은 우리 친숙한 내용에서 낯선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복잡한 것 말고 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요. 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교육 대상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해설을 본다면 피교육자의 흥미 요구를 고려하며 한 번에 한 번 질문해요. 우리 유치원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인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은 보건교육 사항에 해당되지 않죠. 교육은 친숙한 내용에서 낯선 내용, 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10번 볼게요. 보건교육 실시 절차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도 계속 중복돼서 출제되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도입, 전개, 종결 이걸 본다면 도입은 중심적인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들과 관계 형성, 주의 집중,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며 전개는 우리 교육이 중심이 되는 단계, 강의 본론을 실제로 전달하고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 종결은 교육을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 습득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게 합니다.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단계, 종결이죠. 문제를 볼게요. 보건교육 실시 절차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도입, 보건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는 전개죠. 그리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단계는 종결이죠. 전개, 교육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은 우리 도입 단계죠. 3번은. 그리고 종결,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준다. 우리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종결, 교육의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의 마지막 단계이며 습득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학습 기회, 요약 정리하는 우리 종결 4번이 정답이었고요. 우리 5번은 종결, 본격적인 교육 활동은 우리 전개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갑자기 글씨가 커졌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교육 방법은이에요. 방법.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에서 11명이 우리 여기 약간 좀 글씨가 분산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2명에서 15명이 한 그룹이 되어 짧게 토의를 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종이에 목록화하고 그중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이죠. 최상의 아이디어 나오면 브레인스토밍. 번개처럼 때로는 기발한 생각을 잘 포착해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러면 또 보건교육 방법을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집단 토의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집단 내의 참가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한 의문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내리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에요. 집단 토의, 집단 내 참가자들이 주제에 대한 의문점, 문제점에 대해서 상호 의견 교환하고 결론 내리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 집단 토의입니다. 그러면 배신 토의는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패널 토의라고도 하죠. 모두 토론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하는 방법, 배신 토의, 패널 토의예요. 그래서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토론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하는 방법, 배심 토의, 패널 토의입니다. 분단 토의 볼게요. 전체를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토의를 하게 하고 다시 전체 회의에 종합하는 방법, 분단 토의, 몇 개의 분단으로 나눠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일정한 목표 도달에 적합한 몇 명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10에서 15분 정도 발표하게 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변화 있게 공개 토론하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에요. 심포지엄의 사회자는 전문가로서 발표자의 내용을 요약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보건교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건교육 실시 전 그리고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해서 실시 전에 대상자의 특징을 확인해서 수업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평가 유형은이에요. 우리 실시 전에 보건교육 실시 전에 하는 거 앞서 우리 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진단평가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본다면 진단평가, 교육활동이 시작되는 초기 상태에 실시하거나 아니면 보건교육 실시 전에 실시하는 우리 진단평가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 3번 진단평가입니다. 아까 그 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13번 보겠습니다.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1번부터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은 피교육자죠. 이거 계속 나오죠. 이 지문 되게 유념해서 봐야겠죠. 1번 지문. 옳게 수정하려면 피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교육자의 요구 틀렸죠.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아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모여서 하는데 이제 뭐 교육자 보건교육은 뭐 보건소나 지역사회 센터나 아니면 경로당 양로원 이런 아니면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보건교육 내용은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이게 맞겠죠. 그리고 교육 내용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니죠. 구체적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실시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3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해설을 본다면 교육 내용은 피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하고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실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볼게요.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 형성하고 학습자 동기를 높여줘야 하는 단계는 도입이냐 전개냐 종결이나 이거 물어보는 거죠. 우리 관계 형성, 도입 단계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앞서 설명이 이루어졌으니까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15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평가 유형은 이렇게 물어보죠.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에 평가 점수인 8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주었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평가일까요? 절대 평가죠. 그래서 이 기준 점수 이상에게 우리 시험도 60점 이상 학생에게 우리 자격증 주잖아요. 그래서 이 15번의 정답은 1번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리 도달할 목표 설정하고 교육 실시 후 우리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우리 절대 평가예요. 그래서 이게 15번의 정답은 절대 평가입니다. 그리고 16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절대평가 나와 있고 상대평가, 기준을 지향을 하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에 비춰 기준보다 높다 낮다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주요 관심을 갖고 평가 집단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교육 활동에 따른 평가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는데 진단평가는 보건교육 실시 전, 그리고 형성평가는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한다. 그게 키포인트죠.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게 형성평가. 수업이 아직 유동적인 시기에 하는 게 형성평가예요. 총괄평가는 학습 과제나 교육 내용이 다 끝난 다음 우리 대상자의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환경평가에 대한 형태는 투입평가, 과정평가, 그리고 우리 성과평가가 있어요. 투입은 우리 교육과정 운영 주체자의 역량을 검토하고 교육 목표의 성취를 위한 전략과 그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과정평가는 실천 계획, 실천 과정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과정평가를 진행하고, 성과평가는 교육과정 실행 효과를 측정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연 교육을 하고 우리 금연 시도율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성과평가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한 후 환자가 스스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인슐린 정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주사하는지 평가하려면 봐야겠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관찰법이에요.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해설을 보면 구두 질문법 그리고 평정법 은 평가 내용을, 그러니까 구두 질문법, 여기서 오랄 테스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평정법은 평가 내용을 숫자나 내용으로 분류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실기시험이나 지필검사나 질문지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찰법은 인슐린 주사 방법이나 교육 후 스스로 환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죠. 여기도 오타 났네요. 주사가 수행하는지, 인슐린 주사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관찰법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죠. 우리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잘 하는지, 안전하게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정답 관찰법이었죠. 1번이었습니다. 1번.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17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건교육 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서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본격적인 교육 활동 뭐예요? 도입, 전개, 종결해서 전개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얘는 되게 중요하죠. 중심적인 도입은 교육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형성하고 대상자들과 주의 집중하고 동기부여하는 단계, 전개는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 강의 본론 실제로 전달하는 단계,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본격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죠. 종결은 교육을 요약하고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교육 마지막 단계, 습득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정리하는 학습 기회를 갖는 종결 단계입니다. 그래서 18번 문제 풀어봤고요. 19번 볼게요. 보건교육 진행 중 문제점 파악해서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쭉 보면은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여기 볼게요. 교수 학습의 개선을 위해 실시, 우리 형성평가예요. 그래서 우리 19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직 유동적인 거죠. 교육이 진행 중이어서. 그래서 그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이 표를 제가 만들어드린 이 표를 잘 활용을 해 주셔야겠죠. 다 암기하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20번 볼게요. 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상반된 4명에서 7명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얘는 소수죠. 소수의 청중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보건 교육 방법은이에요. 패널 토의라고 하죠. 그래서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우리 배심 토의, 패널 토의라고 하는데요. 집단 구성원이 많아서 모두 토론에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진 소수의 전문가들이 다수의 청중 앞에서 그룹 토의하는 방법, 배심 토의,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건교육 방법에서 브레인스토밍 아까 문제를 풀어봤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묘한 차관법 또는 팝콘웨이라고 해서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창의성 활용할 수 있고 제공된 아이디어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토의 초점이 어긋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1번 볼게요. 보건교육 후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유형은이에요.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건 총괄평가이죠. 그래서 우리 밑에 총괄평가 설명을 볼게요. 총괄평가, 학습 과제나 교육 내용이 다 끝난 다음 실시하고요. 학습 대상자의 그런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5번 총괄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2번 볼게요. 보건교육 내용의 진행 방향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23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교육 평가 도구의 항목은이에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있다. 신뢰감 형성이죠. 우리 아동에서도 나오죠. 3번 신뢰도죠. 그래서 우리 평가 도구를 볼 때, 항목을 볼 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24번 문제 풀게요. 24번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이며 2명에서 5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한 후 청중과 함께 논의하는 교육 방법이 뭐냐? 우리 보건교육 방법은이에요. 발표자, 사회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다. 이게 이 키포인트이겠죠? 그래서 얘는 심포지엄이에요.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이거를 외우고 심포지엄이다. 우리 최상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했듯이 그리고 소수가 다수의 청중이 그러면 패널토이였듯이 이렇게 키포인트 알아두셔야겠죠.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이다. 심포지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명의 발표자가 발표를 한 후 청중과 함께 논의하는 보건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심포지엄이에요. 또 보건교육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린다면 강의법은 피교육자에게 직접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일반적인 그런 전달 방법이며 평범한 교수법이죠. 그리고 집단 토의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집단 내 참가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문점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호 교환하고 결론을 내리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고요. 심포지엄은 일정한 목표 도달에 적합한 몇 명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발표자, 청중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문가여야 한다고 했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변화 있게 공개 토론하는 왕래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포지엄의 사회자는 전문가로서 발표자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어야 하고요. 발표자, 사회자, 청중 다 전문가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청중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심포지엄도 중요합니다. 잘 암기해 주세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보건교육 방법. 실제 상황으로 불가능한 부분까지 실제로 학습함으로 개념 습득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인 보건교육 방법이고요. 브레인스토밍은 묘한 차관법,
파코네이라고 해서 번개처럼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창의성 활용시킬 수 있고 제공된 아이디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토의의 초점이 어긋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여기까지 보건교육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